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 이거 읽어보세요. 공황장애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많이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알아야 됩니다. 전에는 제가 정신병은 심장병이다, 요걸로 그 중에 일부로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정식적으로 공황장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를 많이 들어봤는데 강의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웃겼던 얘기만 기억이 되더라고요. 웃긴 얘기만. 옛날에 연세대 교수였던 돌아가신 강의 잘 하시는 분이 누구였었죠? TV에 많이 나오신 분. 황수관 박사. 황수관 박사가 건강에 대해서 뭐 한 내용 기억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요? 맨 웃긴 거밖에는 기억이 안 났어요. 그걸 국회의원도 나갔다 떨어졌는데. 그래서 저도 오늘 잠깐 흉내 내볼게요. 여러분 이거 알아맞추나 못 맞추나 봐야지. 제가 학원을 하면서 학원 선생은요, 못 웃기면 땡이에요. 학원은 무조건 애들 오면 1시간에 3번은 웃겨야 되는데 웃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스포츠 이런 것도 자꾸 보고 그러는데 거기는 대부분이 다 음담 패설 같은 걸로만 웃기려고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써먹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제 별짓을 다 해요. 골프장에서 들었던 얘기, 뭐 내가 만들어내는 얘기도 있는데, 어느 날 박찬호가 미국에 가가지고 기가 막히게 공을 잘 던지니까 뉴욕 타임즈에 이렇게 나왔어요. 일면에 크게 박찬호하고 박찬호 이렇게 글씨가 크게 써져 있어요. 박찬호하고. 그 다음에 박세리가 또 US 오픈에서 우승했죠. 그러니까 뉴욕 타임즈에서 코리아에 저런 사람이 있다고 또 뉴욕 타임즈 기자들이 똑똑해. 막 일면에 또 박세리 딱 써붙였어요. 똑같은 박씨인데 이상하죠? 네. 안 웃으면 끝난 거예요. 왜 박찬호는 PARK로 썼고 박세리는 PAK로 썼어요? 아직도 모르네. 이거 학원에 가서 애들한테 얘기해주고 안 했더니 지네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네 아버지가 뭘 알아? 지네 아버지도 궁금해 죽겠지. 박찬호는 R이 있으니까 R이 있고 박세리는 박세리는 R이 없어서 R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강의도 이 얘기밖에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박찬호. 공황장애는 뭐가 공황장애냐? 요 얼마 전에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 쇼트로 나온 거, 한국의 정신과 의사 중에서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애 한 명하고 또 다른 놈이 있는데 뭐라고 나오느냐면 공황장애에 걸리면 잘 모른다 이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는데 그 아주 잘 나오는 녀석이 한다는 소리가 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의지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또 한 놈은 정신과 약을 계속 먹으면 나을 수 있는데 먹다가 만다고 술 같은 거 먹는다고 이렇게 엉터리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절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려고 하면 병의 발생 원인을 알아야 고치는데, 현대의학은 병의 발생 원인을 따지지 않는, 나타난 증상만 없애는 거, 수술이나 약물로 없애려고 하는 것이 현대의학입니다. 여러분들이 현대의학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제1의 의료 국가예요. 미국보다 훨씬 나아요.
미국보다 낫다는 이유는 손재주도 우리가 좋고, 그 다음에 장비도 충분히 들여올 수 있고, 의료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져 있어요. 의료보험 제도도 잘 갖춰져 있고, 미국 놈들은 맹장 수술하는데 2억 내라고 하는 놈들이니까 그건 나라도 아니에요. 그래서 공황 장애는 왜 발생이 되는지, 왜 공황 장애가 발생되는지 그 이유를 딱 알아야 돼요. 공황 장애는 내 뱀장사처럼 좀 이따 얘기해야죠. 연예인들 이병헌, 김구라, 정영돈, 이경규 이런 애들 보니까 전부 공황장애고, 최근에는 이만기도 공황장애로 7kg가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공황장애가 그렇게 많이 일반화가 됐어요. 공황장애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뭐 때문에 발생되는 거냐면, 공황장애는 무슨 병? 공황장애가 무슨 병이다? 심장병이다. 요걸 왜 심장병인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리 어려서부터 우리가 저 현대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이상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 장기가 심장인데, 마음 심자를 쓰는데, 왜 미국 애들은 현대 교육은 전부 정신 세계의 문제가 뇌라고 생각을 했을까? 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런데 사람의 영혼이 안주하는 것은 어디냐면 심장이 맞아요. 마음심. 그래서 이 한자 속에도 많은 의학 상식이 포함이 돼 있어요. 진짜예요. 심장, 정신병은 무슨 병이다? 심장병. 정신병은 심장병이다. 이 말을 제가 우리 후세에 꼭 남기고 가고 싶은 표. 때려잡자 김일성 무찌르자 공산당보다 훨씬 더, 때려잡자 김일성 무찌르자 공산당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표예요. 그죠? 너도 나도 불조심, 뭐 이것보다 훨씬 더 유명했던 옛날 표가 때려잡자 김일성 무찌르자 공산당. 지금 그거 다시 해야 되는데 이 빨갱이 놈의 새끼들 잡으려면 이거보다 더 유명한 표로 만들고 싶은 것이, 정신병은 무슨 병이다? 정신병은 심장병이다. 정신병은 심장병이다. 이 표를 꼭 우리 후세에 남겨서 심장 질환으로 고생하는 모든 사람들을 돕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따로 하더라도. 그럼 지금부터 공황장애가 뭔지 차츰차츰 설명을 할게요. 사람의, 여러분 이 몸이 여러분 거 같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는 각자의 영혼과 육체가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세포들도 지가 자기 살 궁리를 다 따로따로 다 하고 있어요. 이게 심천의학의 기본 이론입니다. 우리의 몸에 있는 세포들은 영혼과 육체가 다 별도로 따로따로 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심장에 있는 세포들이 가장 민감해요. 왜 민감하느냐면, 심장이 4, 5분만 멈추면 지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심장 세포들이 지네가 안다고. 그래서 심장에 조금만 이상 기류가 발생이 돼도 얘가 어떤 짓을 하느냐면, 주인이 혹시 잠자다가
심장 멈추는 것을 모를까봐 주인을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뇌에다가 이상한 정보를 계속 보내줘가지고 주인을 절대 잠을 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병의 가장 초기 단계가 뭐다? 불면증이다. 무슨 증? 불면증. 불면증이 심장이 불편해지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예요. 이것보다 조금 심장이 더 불편해지면 어떤 것이 나오냐면 두 번째가 우울증이 나와요. 이상한데? 기분이 좀 이상해. 뭐 심장의 기분이 이상해? 우울증. 우울증 단계 지나면 이제 화나기 시작하는 거. 제가 화병. 화병은 WHO에 화병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세계 어느 곳에서도 화병을 고치지 못한다. 한국 사람의 유일한 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고부 갈등에 의해서 발생되는 병. 화, 병, B-O-Y, O-N인가 뭐 하여튼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소리 나는 대로. 예? 화병 이렇게 돼 있어요. WHO에. 어디에서도 고치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화병을 왜 못 고쳐요? 어디에서 발생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관찰해보고 공부를 임상을 해본 바로는 화병, 심장병이 우울증 다음 우울증보다 조금 더 강도가 강한 것이 화병이에요. 그 다음에 뭘까요? 그 다음에 공황장애. 공황장애는 설명이 좀 길어요. 그 다음 단계가 조울증.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조현병, 정신분열증. 조울증과 조현병은 제가 보니까 암물질이 있어요. 반드시. 자성물질. 이거 암물질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100%. 그러니까 조울증과 조현병이 걸린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되게 착한 사람들이에요. 음인들이 걸리지 양인들은 안 걸려요. 아셨죠? 양인들은 안 걸려요.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공황장애만 공부를 해보자 이게. 여러분 이것은 카톡 동영상으로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쪽은 전부 보내주셔야 됩니다. 공황장애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무지하게 많아요. 공황장애는 어디서부터 공황장애라고 하느냐면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공황장애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대부분이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폐쇄공포증이에요. 폐쇄공포증이 제일 많이 나타나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답답하다든가, 그 다음에 좁은 곳에 가면 숨이 터질 것 같다거나, 이런 폐쇄공포증. 이런 것이, 그 다음에 지하철 타면 답답하고, 버스 타면 괜찮은데 지하철 타면, 지하로 내려가면 답답한 거. 그 다음에 MRI, CT도 못 찍어요.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할 때 터널 안으로 들어가면 갑자기 숨이 막힐 것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폐쇄공포증이에요.
모든 종류의 공포증은 전부 공황장애로 보면 돼요. 폐쇄공포증, 고소공포증, 높은 데 올라가면 지나치게 떨리는 거. 모든 폐쇄공포증 플러스 모든 공포증, 이게 다 공황장애예요. 다리 위,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가는데 다리를 못 건너가는 거예요. 떨어질 것 같아서. 이런 거 전부 공황장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인기피증. 자기하고 친한 한두 사람은 이렇게 만나는데 동창회 가면 막 수십 명씩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면은 불편한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공황장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동창회, 신년회 이런 데 안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공황장애예요. 대인기피증. 심한 경우는 어린애들한테 여러분 뉴스 같은 데서 봤을 거예요. 집에 처박혀가지고 밖에 절대 안 나오는 애들. 사람 만나는 것이 스트레스예요. 그 다음에 대인기피증이 나타나고 폐쇄공포증, 대인기피증, 각종 중독증. 중독증은 뭐가 있어요? 중독증 뭐 있어요? 어른이니까 당장 술부터 나오는 게임 중독, 어린애들. 알코올 중독, 그렇지, 마약 중독, 또 도박, 이런 중독증이 전부 공황장애, 심장병이다, 이런 얘기예요. 왜 이 사람 싫어하는 사람, 공황장애가 심한 사람은요, 제 친구 동생이 그랬었는데, 사람이 이렇게 앞에 가잖아요. 얘기하려고 이렇게 가면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그래서 아예 강의하다가 그 친구 치료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그 친구가 나중에 길에서 쓰러졌어요. 근데 친구하고 나이 차이가 많아서 얘는 무슨 사건만 있으면 지 오빠를 찾는데, 오빠 나 죽겠어요, 나 좀 살려줘.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사람이 벌레로 보이더라, 이게. 이렇게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서초동에 있을 때 몇 번 치료해서 살렸어요. 우리가 공황장애를 심하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요, 갑자기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생각. 음식을 먹다가 음식이 넘어가다가 숨 막혀서 목에 걸려서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우리가 저기 공황장애 치료 1번이 누구냐면, 저 강 박사를 모스크바에서 만났어요. 우리가 모스크바에 가서 만났는데, 그 강 박사 후배가 아끼는 동생이 공황장애가 있다고 해서 응급실에 8년 동안 100번이 넘게 갔던 친구예요. 잘생겼어요. 틀도 좋고. 근데 그 친구도 도박 중독, 나중에 물어보니까 도박 중독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빚이 많았대. 도박 때문에. 밤에 공황장애 있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 공황장애가 오기까지의 경과가, 일단 우울증 있죠? 우울증 있는 사람 반드시 뭐 있어요? 불면증이 있어요.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불면증, 우울증이 다 있어요. 이거 시리즈예요, 시리즈. 정신병을 조울증이나 조현병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잠 자든가요? 안 자기 시작하면 맨날 며칠을 안 자요. 그러니까 정신과 약이 뭐겠어요? 잠자는 약이 90%예요. 그 다음에
중독증이 있는, 우리 교실에서는 공황장애를 한두 명 치료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환자가 그 뒤로 자신감을 갖는 거죠. 첫 번째 환자가 8년 동안 응급실에 100번 이상 실려갔으니까 매달 한 번 정도는 응급실에 실려갔던 애예요. 그 당시가 36살쯤 됐었을 거예요, 아마. 형이기가 지금 걔도 45살쯤 됐지? 응. 영국에 가서. 아이고, 아이고. 그 다음에 중독증은 우리 도박하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유명한 거 타짜 말고 신정환이 있죠, 신정환이. 신정환이는 도박한다고 깜빵도 갔다가 왔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가죠. 중독증 때문에 그러는데, 중독증은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심장세포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데 어느 한 곳에 미치거나 집중을 하거나 마취를 시키면 그 불안한 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게임에 열중을 하다가 보면 심장의 불안한 감을 못 느끼니까 계속 게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도박하는 거나 게임이나. 나도 매일 고스톱 치는 사람인데요. 재밌어요. 게임을 딱 집중하는 동안 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편해지니까 도박한다고 깜빵에 갔다 왔다고 하더라도 몸이 시켜서 어느 날 보면 본인도 모르게 가서 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은, 알코올 중독 심한 사람들은 한 보름 동안 밥 일체 안 먹고 술만 먹어요. 잠도 안 자고. 그래서 몸이 지쳐서 푹 늘어지면 그때 잠시 안 먹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평생 고등학교 한 1학년 정도부터, 우리 불알 친구인데 작년에 세상을 떴는데, 평생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평생을 매일 술만 먹고 사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아버지가 어떻게 그 와중에도 침수를 가르쳐서 평생 먹고 살았는데, 특별한 재주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심장병이에요. 그 집 식구들이 다 심장병 있어.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 성도착증.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제주 지검장이 바바리맨 했던 거 이해가 되나요, 상식적으로? 이거 몸이 시켜서요. 몸이 시켜서 하는 것은 자기가 기억을 잘 안 돼요. 자동적으로 하지. 그 바바리맨 한 지검장을 딱 잡아놓고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절대 없다 이게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몰라요. 그랬더니 동영상 저 CCTV를 틀어주니까 그때서 할 수 없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또 한 친구는 이런 친구가 있어요. 요새 유튜브에도 나오던데 딴 사람인 것 같아요. 외무고시, 사법고시, 입법고시 3개를 동시에 합격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자 화장실에 가가지고 옆에 사진 찍는 거예요. 그러다가 붙잡혔어. 그래서 감옥에 가서 8개월 살고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했어, 또. 그래서 또 6개월 또 살다가 왔어요.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 자살 시도도 했어요. 성도착증. 그러니까 어린이 성범죄 하는 애들, 조두순이 같은 애들, 그런 애들 전자팔찌 100개를 채워놔도, 전자발찌를 100개를 채워놔도
똑같이 또 해요. 또 전자 발찌 끊고 가서 똑같은 행위를 한다고. 뭐가 시키는 거예요? 내 맨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신정환이한테 가보면 도박장에서 딱 잡았다고 해봐요. 자기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몰라요. 어느 날 보니까 여기 와 있는 것이지 왜 와 있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런 사람 보고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그죠? 성도착증.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심장 세포가 견디지 못하는 경우 어디로 갈까요? 뭐예요? 자살. 이혼하는 사람들의 90%는 공황장애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심장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혼하는 사람들의 90%는 심장병으로 보면 되는데, 심장병은 심장이 혼자 나빠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심장은 간이 나빠진 다음에 심장이 나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공황장애에 걸린 사람들이 늘은 간 기능이 낮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심장하고 간이 나쁜 상태를 내가 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분노 조절 장애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분노 조절 장애가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고 어떤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어떤 놈이라고요? 이재명이 같은 놈이에요. 애미애비가 개판인 사람. 부모 그 집안 내력이 어렸을 때 교육을 나쁜 부모한테 학습을 받은 사람들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가지고 살인, 강간, 폭행 이런 것을 해요. 그런데 심장과 간이 나빠도 부모님이 착하신 분들, 그냥 일반적인 보통 평상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견디다 못해서 어디로 가느냐? 자살까지 가게 된다, 이런 얘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공황장애를 치료하면 뭐만 치료하면 돼요? 단순하게는 심장만 치료하면 되는데, 간이 나쁠 때는 간 치료도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심장 맥박이 이렇게 뛰는 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1분에 몇 번 뛰어라, 힘주는 대로 지금 하는 대로 뛰나요? 아니죠. 지가 알아서 뛰죠. 뭐의 지배를 받을까요? 자율신경이죠.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사실은 심장을 지배하는 자율신경 이름이 미주신경이라는 거예요. 미주신경. 이거 좀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공부하면 안 되는데, 이것은 뇌신경이에요. 뇌 안에서 나와요. 뇌 안에서 심장에 전기를 보내주는 미주신경이 나오는데, 그것까지도 나중에는 세밀하게 하면 고치는데, 이런 건 어떻게, 뇌신경은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야, 왜 대답이 없어? 뇌신경은 뭘로 치료할 수 있어요? 내 머리 까고 만지작거려야 되나요? 몰라? 대추만 하면 되니까. 어허. 뇌신경은 머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까고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를 하나의 강물로 보고 여기 대추를 뚫어 놓으면 여기가 뇌신경이 잘 뚫리더라, 그런 얘기야. 나 여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하면 너무 복잡해서. 자, 심장병 치료하는 거 딱 하나만 할 수도 없고 이거 간까지 나왔으니, 심장 치료하는 건 뭐만 뚫어 놓으면 돼요? 신도. 다섯 번째 신도. 다섯 번째 등뼈 아래.
5번째 등뼈 아래를 사혈해주면 바로 났어요. 공황장애 고치라고 하면 옛날에는요, 아이고, 심장이니까 이 앞에서 뽑니라고. 또 여자들은 얼마나 불편해요. 또 걱정도 많이 돼요. 또 어차피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이잖아요. 여자들. 여기 가슴에서 이게 사혈을 하다가 얘가 고발하면 어떡해. 상태도 안 좋은데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인데 아이 정말로 심하게 고민을 하게 돼요. 혹시 제가 갑자기 나가자마자 파출소에 가가지고 법원에 가서 고발을 하는 거 아닌가. 걔들 아무 말이나 하니까. 이 공황장애 심한 사람은요, 조울증, 경계선에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 말이나 해요. 자, 요것으로 신도로 뭘 고친다고요? 여기만 하면 이걸로 심장을 고친다. 그 다음에 간은 어디요? 8, 9, 10, 11, 12번 뼈. 꼬리뼈 바로 위를 사혈하면 간을 고친다. 오늘 아침에 고등학교 동기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친구가 한 3주 전쯤에 갑자기 아침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멀쩡했었는데 당화혈색소가 7.6인가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당화혈색소가 7.6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중증인 당뇨병이에요. 근데 멀쩡했다가 그래요. 그래서 빨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를 한번 사혈해 주더니 공복 혈당이 145에서 96인가로 떨어졌고, 또 식장사에 있는 우리 친구, 제 제자가 한 명이, 친구이자 제자인 친구가 있는데 거기 가서 대전에서 한번 사혈했더니 67인가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해결되는 거예요. 당뇨 치료는 여기가 당뇨 치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지나서 우리 고등학교 동기, 목사인 동기가 한 명 있어요. 당뇨가 무지하게 심했었어요.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지금 멀쩡해요. 우리 교실은 당뇨를 한두 명 고친 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공황장애는 이렇고 치료법까지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 그 외에 심장병과 공황장애는 관계없지만 심장병과 관계 있는 것 한두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실 식구 한 분이 잠꼬대를 그렇게 많이 한다 이게요. 박사학위 받을 때 스트레스 받았던 것도 막 밤에 큰 소리 치고 침대에서 떨어지고 뒹구고 이런 분이 있었는데, 제가 이것은 딱 심장병이다 라고 하고, 왜 그러느냐, 심리적으로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데 이거 심장병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딱 한 번 치료했더니 싹 없어졌어요. 오늘 친구 아들은 이갈이 때문에 왔어요. 왜 이를 박박 가를까? 왜 가를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그렇지. 자기 내부에 못마땅, 잠재의식 속에, 의식 속에가 아니고 잠재의식 속에 불편함이 있다 이게. 뭔가. 이갈이도 제가 유튜브를 작성을 해서 올렸어요. 만들어서. 이갈이도 100% 심장병이다. 심장이 불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제가 이미, 쟤는 본인은 모르지만 나는 이걸로 다 진단했어요. 이렇게. 애누리 없어요. 한 번만 해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한 번에 고칠 수 있어요. 아셨죠? 이갈이, 우리 동네 형님 한 분은 심장병이 있어서
막 자다가 옆에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그랬던 분이 있어요. 근데 동네에서 같이 있으니까 나를 어디 적당한 맨날 고스톱치고 술 먹고 그러는데 나를 의사로 보겠어요? 옆에 있으니 내가 의사 같겠어요? 내 말 듣지 않더니 어떻게 됐느냐? 지금 요양원에 있어요. 또 그 형수님은 어느 날 돌발성 난청이 있는데 내가 고칠 수 있다고 하는데 듣지도 않고 질병원 다니더니 한쪽 귀가 완전히 갔어요. 자, 저기 여러분이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의사는 분명 인류 역사상 가장 병을 잘 고치는 의사입니다. 의심을 안 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믿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자칫 잘못해서 생명도 잃을 수 있다. 제 고등학교 동기 한 녀석은요, 제 말 듣지도 않고 전에 말을 들어보니까 말기하며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최소한 우리 교수 식구들한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